남북관계 경색으로 각종 교류가 끊긴 가운데 오늘로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았습니다. 남북 민간교류에 앞장서온 불교계는 대화 재개를 염원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우리 정부가 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해마다 노인 학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노인 학대 증가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걸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속 고유의 명절이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음력 5월 5일 단오를 맞아 각 사찰에선 가정과 사회 안녕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는 소금단지를 경내에 묻어 불의 기운을 다스리고 화마로부터 도량을 수호하기 위한 용왕제를 봉행했습니다. 월정사와 강원도민들이 내일 조선왕조실록 의궤 범도민 환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환수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월정사는 스님들과 백성들이 400년 넘게 지켜온 실록과 의궤가 오대산에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환수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오는 21일 세계 요가의 날을 앞두고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에서 요가 대축제가 펼쳐진 가운데 요가와 천년고찰이 어우러진 현장을 하늘에서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늘은 남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남북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긴 세월이 지났지만 남북 관계는 풀릴 듯 풀리지 않는 가운데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민간 교류에 앞장서온 불교계는 대화 재개를 염원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입니다. 21년 전 오늘 남북 정상은 해방 이후 55년 만에 평양에서 처음으로 상봉했습니다. 당시 두 정상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꼬여버린 남북 관계의 실타래는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확정 이후 한미 정상은 북한에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제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회의에서도 미국의 대북 외교를 지지하고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다만 조만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 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 미국의 대북 정책 또 대한반도 정책의 얼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계속 관찰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정리된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이번 3차 전원회의일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남북 민간 교류를 이끌어온 불교계는 쉼없이 한반도 평화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북측 불교계와의 실질적 교류는 없지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민족이 평화롭게 공존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온 도쿄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11개월, 한반도에 다시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30대 이준석 대표 선출에 대해 기대 이상의 변화라 한편으로는 겁도 나고 또 한편으로 걱정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20, 30대에 맞는 발언과 생각을 공유해가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낸 것이 이준석 대표에게로 불이 붙은 것으로 파격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인에 대한 기대가 만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기대가 거품으로 꺼진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또 허망하게
또 소멸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데 대한 이제 걱정들이죠. 서 의원은 대선 경선 규칙을 바꾸자는 견해에 대해선 선거를 할 때마다 기존의 룰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심이 민심을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부산에서 당선된 5선의 야당 중진으로 국회 불자의원들의 모임 정각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권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어제 부산 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등 부울경 국회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자서전 꽃길은 없었다의 두 번째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가감한 지방 분권,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해서 서울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 연방공화국으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겠다 이렇게 감히 생각해 봤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사전 행사와 본 행사로 나눠 진행됐으며 자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부산 출판 기념회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찾아 대권 도전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우리 정부가 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해마다 노인 학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노인 학대 증가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한 불교계와 지역사회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7만 4천여 건에 이릅니다. 하루 평균 40건의 노인 학대 신고가 접수된 셈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 노인 학대 사례는 2만 6천여 건으로 하루에 14건의 노인 학대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전국에서 집계된 노인 학대는 6,100여 건으로 5년 사이에 50%가량 늘어났습니다. 학대 가해자는 아들과 배우자, 딸 등 친족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가정 내 학대 사례가 2019년 4,450건에서 지난해 5,500여 건으로 1,0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인 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복지기관의 방문 서비스도 코로나19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학대 신고와 적발이 잘 안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이 커지고 이것이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령층의 신도들이 대다수인 불교계에서도 노인 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 문제는 지역 사회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상담 의뢰를 해요. 그래서 어르신에 대한 케어를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 정말 코로나가 어르신들의 학대에도 한 축을 감당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전문가들은 우선 홀몸 어르신이나 노부부 가정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또 어르신들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사찰과 불교 복지시설 등이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정신적 안정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 케어하느라고 너무 힘든 가족들을 위한 이렇게 템플스테이를 한번 하면 조금이라도 한숨 돌리면 그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템플스테이 할 때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서로 역할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령화 시대의 어두운 그늘로 여겨지는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를 선도하는 불교계가 정부 지자체와 손을 잡고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민속 고유의 명절이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음력 5월 5일 단오를 맞아 서울 조계사와 통도사 등 각 사찰에선 가정과 사회 안녕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는 소금단지를 경내에 묻어 불의 기운을 다스리고 화마로부터 도량을 수호하기 위한 단오절 용왕제를 봉행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입니다. 화마를 물리친다는 항화마 진언이 적힌 소금단지. 사찰 경내 각 정각 기둥 위에 새 소금단지가 올려집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 총림 통도사가 신축년 단오절을 맞아 용왕제를 봉행했습니다. 단오절 용왕제는 화재로부터 가람을 수호하기 위한 전통 의식입니다. 특히 통도사는 9마리 용이 살던 연못에 금강 계단을 만들어 부처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고 설법으로 용들을 제도했다는 창건설화가 전해집니다. 구룡지에 남은 용 한 마리가 통도사의 호법 신장으로 사찰을 수호해 왔다는 데에서 통도사 단오절 용왕제가 봉행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용왕제를 지내오면서 한해 여군을 또 화재 예방을 하는 그러한 행사로 전래되어 왔습니다. 근자에 와서 더욱더 그게 좀 발전이 되어서 여법하게 지금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용왕제가 통도사만이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또 대표적인 비구니 사찰인 양산 내원사도 단오절 산신제를 봉행했습니다. 내원사 사부대중은 천성산 정상인 원효봉에 올라 화재 예방을 위한 소금을 묻고 코로나19 소멸과 환경 보전, 인류 평화 등을 서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사찰에서는 단오절을 맞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가정과 사회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서울 조계사가 경내에서 단오절 화기의 행사를 갖고 대웅전 앞마당 등 4곳에 불의 기운을 다스리는 소금단지를 묻어 건강한 여름나기와 화재 예방을 발언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신도 회장단들은 앞서 대웅전에서 소금단지를 옮기고 종이에 한자로 숫자를 써서 단지를 봉인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길 또한 오늘 오신 소금단지와 함께이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님들은 이어 신도 가운데 80세가 넘는 어르신들의 발을 창포물로 닦아드리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세족식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조계사는 일주문에서 신도들에게 소금과 부채를 나눠주며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기원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보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환수를 위한 기획보도 시리즈 2번째 순서입니다. 월정사와 강원도민들은 내일 조선왕조실록 의궤 범도민 환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환수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월정사는 스님들과 백성들이 400년 넘게 지켜온 실록과 의궤가 오대산에서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환수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정사와 강원도민들이 93년 만에 일본에서 되찾아온 오대산 사고본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는 환국 후 15년 동안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국 직후 정부는 보관과 보존을 위한 마땅한 곳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대 규장각으로 보냈습니다. 정부는 다만 2017년 실록과 의궤 일부 복제본을 만들어 월정사에 전달했고 월정사는 조선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이 문을 연 2019년 이후 복제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월정사는 이 복제본을 활용해 실록과 의궤의 의미와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궁박물관에 거기서 수장고 속에서 또 수많은 문화재 내용 속의 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이곳으로 돌아올 때는 이것이 주인공이 되면서 또 여기에 역사 문화의 혼을 불어넣고 또 우리 지역의 역사의식이나 문화의식을 굉장히 고양시킬 수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1년에 여기 한 100만이 넘게 오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도 지금은 훨씬 좋아지고 관리 시스템도
훨씬 최첨단화되어 있고 또 이 넓은 하나 이 박물관 공간 속에서 그 의미는 훨씬 높게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월정사는 특히 선조들에게서 전해 내려온 문화유산으로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현재의 역사와 문화로 함께 호흡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왔습니다. 이 시대에 또 우리의 역사의식이나 또 이 문화의식을 훨씬 높여내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곳, 또 우리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역사의 어떤 이 학습의 장, 또 이제 이 체험의 장으로 이렇게 또 삼아갈 수 있는 이곳에서 훨씬 더 실록 의계에 대한 그런 의미를 높여낼 수 있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 또 많은 관광 자원화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소재로 삼을 수 있고 스님들이 직접 수호각을 짓고 백성들과 함께 400년을 넘게 지켜온 오대산 사고본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 환수운동은 오는 16일 범도민 환수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오는 21일 세계 요가의 날을 앞두고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에서 요가 대축제가 펼쳐져 관심을 모았는데요. 요가와 천년고찰이 어우러진 현장을 하늘에서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국가지적 문화재로 지정된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 의정부의 유적이 도심 속 역사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서울시는 경복궁 앞 옛 의정부터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일반에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경복궁 맞은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유적 정비 현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이곳은 정승을 비롯한 재상들로 구성됐던 조선 왕조의 최고 의결 또는 심의기관 의정부가 있었던 터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의정부 터를 처음 확인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막연하게 추측할 뿐이었던 의정부 중심 건물들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3정승이 근무했던 전봉당과 이들이 회의하던 석회당의 위치, 그리고 연못과 정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는 도심 한가운데에서 발견된 역사의 현장인 의정부터의 발굴 과정을 3차례에 걸쳐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6월 21일부터 개최되는 의정부지 현장을 개방하는 행사는 의정부지가 발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사적 제558호로 지정된 후에 처음 공개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3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문화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적으로 지정된 후에 현재 문화재를 정비하고 있는 과정을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장 공개를 통해 시민들은 조선시대 3정승의 흔적과 관청의 구조 등을 가늠해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정부 유적의 세척과 보존 처리 과정도 처음으로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현장 공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되며 사전 예약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매일 20명씩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발굴 현장 시민 공개 행사를 마친 뒤 유적 등을 보전 처리한 뒤 의정부터 일대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 모두에게 개방된 도심 속 역사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가 정비돼 공원화되면 현재 진행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맞물리면서 이 일대는 새로운 역사 체험 명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환경 콘서트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녹색 사찰 울산 백년사와 울산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6일 백년사 경내 앞마당에서 탄소 흡수림 조성을 위한 천그루 축제 환경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공연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면정과 에코 가수 라마의 특별 출연으로 꾸며졌고 환경 명상 108배와 노 플라스틱 전시회 등도 마련됐습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 대표이자 백년사 주지 천도스님은 이번 행사는 천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구를 살리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라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자연환경 보존 실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오늘부터 국립장애인도서관, 맹아학교 등 105곳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생태동화 무상 보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점자 도서는 국립생태원이 2017년 발간한 에코스토리, 빙글빙글 물방울의 여행, 2019년 발간한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은 세계 옛이야기 등 동화책 2권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언론윤리헌장 실천협의회 발족식과 토론회가 내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언론윤리헌장 실천협의회는 지난 1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제정해 선포한 언론윤리헌장을 모든 언론인이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언론 관련 협회,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이 함께 뜻을 모은 협의체입니다. 서울 강동구는 스마트 도서관 3호점인 미래교육혁신센터점과 4호점인 상일동 주민센터점을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무인기기를 통해 도서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기에는 신간과 베스트셀러 약 200여 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만 해마다 노인 학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노인 학대 증가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교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정서적 안정 속에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5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